KMBS TV 명사탐방, 오늘은 광주 교육대 이정선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교육 분야에 종사하셨습니다. 각 교육 분야의 주요직을 거쳐 오시면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실 문제점보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틈 나는 때마다 한국 교육제도의 우수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가령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그리고 굉장히 높은 교육열, 우리 선생님들의 우수한 자질,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 주도의 교육 개혁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오늘의 한국의 우수한 교육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제 개선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교육이 지금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게 입시제도입니다. 입시 위주의 소위 주입식 혹은 암기식 이러한 교육,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와 연관되어진 뭐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 창의성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창의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교직 단체나 집단들이 이렇게 또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그 진영 논리나 아니면 이념이 이 교육의 본질적인 논리보다 좀 선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집단 간의 어떤 좀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여간 우리들이 그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학 진학에 과도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비효율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바꿔야 할 그러한 문제점들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교육은 뭐니 뭐니 해도 융복합적인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융복합적인 창의 인재를 육성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성, 가슴이 따뜻한 미래 인재,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육성할 거냐, 이러한 데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이 학교 급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과 끼, 이러한 것들을 발휘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꿈과 끼를 발휘를 시켜주면 이제 진로 교육은 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복합형의 창의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슴도 따뜻한 사람,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길러나가는 게 우리 교육이 초점을 둬야 할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 4월 교육대학교가 전국 2016년 대학사회 책임지수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관련하여 광주 교육대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광주 교육대학교가 그 한국 사회 책임 네트워크하고 뭐 이름은 좀 그렇습니다. 밝히기가 뭐 언론사하고 함께 이렇게 조사한 대학이 얼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를 7개 영역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이제 10개 교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10개 대학에서 1위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전국에 10개 교대가 있는데 그 중에 1위를 했고, 종합대학, 4년제 종합대학은 아직 이런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교대에 이러한 그 평가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대학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게 저희가 내걸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대학인데요. 저희는 그 광주 교육대학이지만 동시에 광주 시민교육대학이다라고도 저희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 이유는 시민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시민이 언제든지 저희 환경과 저희 시설과 저희 학교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학은 다른 대학에 없는 소위 캠퍼스 공원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캠퍼스가 온통 시민들의 산책로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그리고 저희 잔디구장,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다 개방을 하고요. 도서관도 누구나 다 시민 열람증을 저희가 발행해줘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시하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 대학하고 하는 3자가 어울려져서 이 소위 이쪽에 저소득 밀집 지역에다가 이 소통공원이라고 하는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가 있고요.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소득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무료 영어 회화 프로그램, 그리고 창의 과학교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역사예술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그 글로벌 브릿지 사업,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시로 나가서 저희가 지역사회로 나가서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는 농활이나 교활이나 멘토링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의 장애나 특수나 문제아나 이런 사람들을 1대1 원스톱으로 서비스해주는 이런 노력들, 여러 가지 있군요.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지역과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과 학교의 그 클러스터 여러 가지 그 효율성이 돋보이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교원 양성기관의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의 기관은 정원 축소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초등교원 양성기관, 다른 하나는 이제 중등교원 양성기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은 5년 전부터 이미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원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양성기관의 평가, 실제로 이제 저희 양성기관에서 우리 광주교육대학교는 최우수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B등급을 받은 교원 양성대학인 그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이러한 경우도 이미 구조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이번 평가를 가지고 구조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범대와 같이 과거에 교육부가 하는 학교 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따라서 정원을 많이 늘려놨어요. 학교가 원하는 대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등교사는 과잉 양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이나 자격을 주는 그런 데를 이번 구조조정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갈 겁니다. 결국은 교육부가 시행했던 교육 정책의 어떤 오류가 결국은 이 이제 대학들이 떠안아야 되는 이 구조조정으로 떠안아야 되는 이런 결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어쩔 수 없는 정원 축소를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대안과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광주 교육대학 총장의 임기가 끝나십니다. 그간 임기 동안에 이루신 성과와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9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뭐 저는 스스로 전문 경영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심성의껏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혼연일체 합심이 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생긴 이래로 최고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취임하면서 이 배려를 통해서 구성원이 감동하는 대학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슴이 따뜻한 선생님을 양성하겠다 이런 모토를 걸고 출발을 했고, 그래서 다른 대학에 없는 학습 보조교사제, 교직 인성 함양 프로그램, 또 어린이 역사 예술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 우리 대학은 모든 국책 사업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지방대 특성화 사업,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요. 2016년 올해도 그거 플러스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휩쓸었고, 대학 평가에서는 최우수 A등급을 받은 그러한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의 학생의 취업률이, 제가 총장이 될 당시 60%였는데 지금 95%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혜율도 60%대였던 것이 92%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단으로는 저희 지금 광주교육대학교는 최고의 중기를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뭐 5개월이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초심 잃지 않고 조그만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미흡했던 거, 저희가 이제 최첨단 기자재나 컴퓨터와 같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스마트 교육,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 그 부분에 조금만 더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의 후생 복지 이 부분에 조금 더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총장을, 또 유능하고 훌륭한 총장을 모셔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러한 분을 모시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제게 맡겨진 마지막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과가 상당히 많으시군요. 총장님,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말씀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S TV 명사탐방 광주교육대 이정선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